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분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뉴욕 증시 하락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이걸 악재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미국 하락 이유는 지표가 좋아서입니다. 지표가 좋아서. 그러니까 내구재 주문이요, 굉장히 좋게 나왔죠. 사실은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땐 지표가 좋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지표가 좋게 되면 금리 인하를 못하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얼마 전에 그 존 윌리엄스 그 뉴욕 연은 총재가 예방적 금리 인하 뭐 이런 표현을 썼다가 한 발 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지표가 좋아지면서 나오는 얘기는 나올 GDP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러면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ECB 통화 정책을 했는데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 경기 침체가 제한적이다라는 식으로 발언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좀 어설픈 상황이 연출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을 흘러내리게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바로 영향을 미치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펀더멘털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이 기침 흉내만 내도 빠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기침하면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성이 약해진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 미국 시장도 일단 소폭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도 지금 30일, 31일 날 정말 염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향후 스탠스를 정말 완화적으로 가져갈 건지 뭐 이걸 좀 확인하고 싶은 것 같고요. 또 중국과 무역협상이 상하이에서 진행되는 게 30일, 31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시장의 투자가들의 관전 포인트는 말일로 다 포인트가 맞춰진 상태라서 사실은 웬만한 호재 가지고는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죠. 이럴 때는. 그 재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뭐 찻전석의 태풍이든 아니면 뭐 루머에 뭐 팔고 그때 가서 뉴스에 뭐 사든 원래 반대죠.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지만 지금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내 시장도 상당히 많이 흔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재미나죠. 기술적이라는 게 이게 사실 쉽게 만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한번 그어놓으면 한 2, 3년 써요. 근데 그럼 그때 그어놓은 거 이제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그대로 맞고 밀렸죠. 그다음에 요 라인에서 계속 제가 지지력 싸움이 있는데 어제도 거기까지 갔다가 또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랫꼬리가 생길 때 하방 경직성을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시장의 방향성을 좀 더 확인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는 거로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이제 하방 경직성이라는 건 원래 주가가 막 빠질 때 거기서 이렇게 버티는 그걸 사실 진짜 하방 경직성으로 보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가오는 이벤트를 좀 확인하겠다는 심리가 미국 시장이 굉장히 팽배하고 금리 인하라는 그 기대치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약화시킬 수 있는 재료가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서 끌어올리거나 막 이러거나 하면 좀 괜찮은데 금리 인하하고 연동해서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국면이다. 어쨌든 하반기 시장을 결정하는 시점이 다가온 것 같다. 물론 일각에서 국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거의 100% 확신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뭄의 단비 형식으로 될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긴 하지만 전 돼봐야 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명분 없는 일은 잘 안 하거든요. 명분이 없어요. 금리 인하의 명분이. 그게 제가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롬 파웰이 밀려나갈 것 같으니까 뭐 의도적으로 분위기 반전해서 주가 띄우는 작업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리포트 나오는 거는 뭐 한 번 이번 달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겠지만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명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금리 인하. 그래서 아마도 그거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상당히 좀 고려한 시장의 흐름이 나오는 거죠. 금리 인하가 맞을 것 같으면 굳이 저렇게 흔들 이유는 없죠. 그냥 가면 됩니다. 가도 상관없습니다. 확실하면. 그 다음에 뭐 얼마를 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저는 의문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투자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거든요. 이달에 금리 인하가 100% 리포트가 나오면 그냥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멘토스니까요. 저런 팔도 그게 있으니까. 근데 당하고 있는데 흔들리고 있어요. 그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시장 상황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전부터 그러진 않았거든요. 확실하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가 더 빠질까 봐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는 게 뉴욕 차트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달러를 제가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원달러가 이번에 오르는 거는 1196을 보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달러가 다시 1180원을 진입을 했죠. 근데 이 1180원이 오랜만에 진입한 게 아닙니다. 진입하고서 4주간 거기서 싸움을 하는데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달러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달러 장대 양봉을 줬죠. 그다음에 양봉을 줬잖아요. 음봉을 주고 밀어냈는데 요때 다 1180원을 다 찍었어요. 그 이상이 갔었습니다. 근데 요 음봉이 내려왔다가 다시 양봉 쓰는 과정에서 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이 후행 스팬으로 쌍봉, 이 추세가 이렇게 연장이 됐으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나오면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3주 안에 거기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1주, 2주에도 갈 수도 있죠. 어쨌든 기술적으로 보면은 단기간에 다시 1196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차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위험자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피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세 번째에서 얘기를 같이 하겠지만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장을 반등을 시키려면 외국인은 어설픈 매수에 기관의 매수 드라이브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어저께 기관들이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2000cc가 밀렸거든요. 근데 지금 2060이 깨졌어요. 근데 오늘은 기관이 사요. 근데 외국인은 팔아요. 그러면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수급이. 외국인은 어설퍼야 됩니다. 무조건 매도는 거의 프로그램 매수 어설프게 들어오고 매수도 어설프게 들어와야만이 방향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기관이 사는데 주가는 빠져요. 그러면 이제 그 깊이 들어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7월 달에 외국인이 산 금액이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게 전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다 몰렸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이 이건 안 샀어요, 거의. 그러면 외국인들은 한쪽에 편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런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SK에서 무슨 뉴스가 있나? 나올 게 있기 때문에 산 건가? 하나, 좋게 해석하면. 나쁘게 해석하면 다른 종목 팔라고 삼성전자, SK는 받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관이 들어와도 주가가 밀리는 게 전자보다는 후자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원달러가 지금 양봉으로 주봉이 치고 오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빙성이 전자보다 후자 쪽에 쏠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코스피를 보면요. 제가 말씀한 것처럼 껌딱지거든요. 좀 어저께 말씀한 것처럼 어느 레인지를 지금 캔들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일단은 내려갑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제가 작년 초였던 것 같은데 1870을 가야지만이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1870을 가면 2420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격이 열리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 하락이 정말 이 렌즈를 벗어나게 되면 1870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일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원달러가 더 올라간다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시면서 시장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